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으로 무척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론 이런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추억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청춘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데르센은 여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행은 정신을 맑게 하는 샘물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자,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할 책은 치지영 작가의 안녕 여행입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공간이라는 것을 여행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 20년에 걸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즉 그 경험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간에 대한 얘기보다는, 즉 여행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그 변화에 대한 얘기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 자체가 좀 그 여행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데, 이 책은 특히 그 여행 대상지에 대한 느낌보다는 시간의 변화에 대한 그 지필자의, 그 저자의 그 인생관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자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 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셨나요? 저는 홍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디자인과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책 구성 자체가 기존에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책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간단한 자신의 어떤 일기 형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끄적임, 그리고 여행에서 느꼈던 소소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마치 그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에세이로 써주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여행지에서 찍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진들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 그리고 누구에게나 여행을 하면서 느꼈을 법한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소소한 일상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기 형식으로 끄적여주는 그 형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디자인과 전공하신 선생님답게 내용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적인 것, 조형적인 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행 갔던 곳을 보게 되면 반갑고, 또 글귀를 보면 또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은희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 책이 사진도 많아서 보기가 좋았고요. 그 생동감이 있었고, 글밥이 짧아가지고 읽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작가랑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여행서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여행 안내서에서 여기서는 이제 여행 에세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내서에서 이제 에세이적인 어떤 그런 여행 책자에 대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요. 혹시 비슷한 세대와 같은 경험을 공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여행 책자가 많지 않았어요. 여행사에 가면은 이게 노란 책 굵게 이게 있어가지고 안내서처럼, 네. 뭐 배낭여행을 가든가 세계 여행을 가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은 한국 사람 만나면은 꼭 거기서 소개된 유명 그 관광 장소, 거기서 소개된 맛집에 가고, 여기선 꼭 찍어라 하는 곳에서 포즈 취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블로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일기를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가처럼 여행 갔던 경험들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 책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만의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과거의 부모님들의 그 결혼 여행 사진을 보시면 제주도면 제주도, 어디 경주면 경주, 똑같은 그런 게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똑같은 포즈로. 여행도 아마도 과거에 초창기에는 그 여행 안내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것보다 더 다양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 취향에 따라서 그 활발하게 그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책에도 나타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행동과 그런 또 관점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인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전공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의 어떤 그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에 관련된 정보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정보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희소성은 별로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는 뭐라 그럴까 좀 경제적인 어떤 생활도 좀 풍요로워지면서 자신만이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행, 그런 테마 여행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개인에 대한 소소한 일상이라든가 경험들을 또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문화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아마 가능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SNS가 등장이 되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외국에 여행을 한 친구 실시간으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는 예전의 어떤 방식과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도 주로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소소한 일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자신만이 느끼는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보로 하는 정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일반 소비자들한테 더 이렇게 관심과 흥미를 좀 끄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면 여전히 엽서라든지 일기 쓰기, 또 편지 쓰기 이러한 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러한 또 행동이라든지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혹시 뭐 일기를 썼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보신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그 일기나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베트남의 그 호치민에 가면 그 옛날에 공산화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작전하던 그 지역 중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우체국이 있고요. 거기서 한번 저도 기념으로 써봤고요. 또 하나는 그 핀란드에 가면 그 산타클로스가 그쪽에 그 처음에 발원된 그쪽 도라서 그 정도의 그 장소라서 그때 그냥 기념으로 한번 써본 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쓰셨나요? 저는 제가 쓴 것도 있지만 거기서 외국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항공편지 아세요? 요즘 세대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면 접어가지고 겉에 이렇게 색동 네, 표시 알아요. 같은 거 있는 색동 거. 표시. 왜냐면 빨갛고 가벼워야지 파란색. 네, 네. 요금이 적게 나가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야. 그러게 거기 이제 내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편지 쓰고 프랑스 친구인데 정말 오랫동안 편지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 받았습니다. 혹시 남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최지영의 안녕 여행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안녕 여행의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행. 모든 답은 길 위에 있다고 믿는 최지영 여행 작가의 신작입니다. 제가 이 여행하면서 마음이 찌릿했던 그런 순간들의 기록을 담은 책이에요. 여행하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배움과 제가 즐거웠던 것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조금씩 담아서 여기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지난 20년간 세계 여행을 하며 노트에 빼곡하게 담은 기록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지만 훌쩍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독자들을 책 속으로 초대합니다. 94년도에 처음 여행 갔다 와서 작은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여행 관련된 작업들을 해왔어요.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특정 여행지를 소개해드린다거나 뭐 여행 정보를 드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작업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행도 인생처럼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느낌들이 있어서 여행지하고 특정 여행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느꼈던 그 마음에만 좀 중심을 둬서 한번 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또 제가 여행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누구보다도 여행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 닿는 곳마다 작가가 직접 쓰고 찍은 65가지의 감성적인 글과 사진들을 펼쳐집니다.
꽃, 나무 같은 익숙한 풍경마저도 여행자의 시선으로 특별하고 사랑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일상이 너무 따분하고 익숙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환기시킵니다. 한 번의 여행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여러분의 책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면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보물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여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즐겁게 꿈을 향해 가기 때문에 행복한 미래가 온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여행기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문득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는데요.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언제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항상 떠나고 싶은데 그 현실이 있으니까 네. 이 책 제목 같이 안녕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안녕. 그다음에 또 현실에서 좀 떠나고 싶을 때 잘 있어라라는 의미에서 안녕. 이 여행도 그래서 안녕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죠. 당연히 피곤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그 피곤한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이 삶이 굉장히 단조롭다. 무엇인가 변화를 구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택할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 꿈도 많이 꾸고 여행을 실제 그 실행도 하기도 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고 싶죠. 근데 이제 홍 교수님 궁금한 거는 남성분들은 혼자 훌쩍 떠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제 떠나기 맞아요. 어렵다라는 네.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데 특히 답답할 때 그때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책에서 저자가 제 마음을 이제 반영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159쪽인데요. 어떤 이들은 여행이 잠깐의 진통제 역할만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후련하고 좋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여행이 진통제인 것은 맞다. 아플 때 빠르게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질 좋은 진통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통제가 필요한 날이 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진통제도 있는 것이다. 여행이라는 진통제는 시간이 지나면 영양제로 변한다. 예, 그 아픔을 이겨냈던 기억,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한 줌의 바람과 숲 향기는 그대로 남아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준다. 저는 이 말에서 많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자는 여행을 쉽게 갈 수 있고 여자는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책의 저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싱글이 아닌가 세계-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네. 일주를 네. 하는 건데 그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오히려 남자가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것이 그 가장으로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의무를 여자가 더 갖고 있다 그러는 것은 옛날의 그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고로부터 떠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안녕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호시탐탐 혼자 어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만간 가출을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떠나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 네. 나와 있죠.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또 혹은 뭐, 어떤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흔히 말하면 빠이빠이 하고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예. 하고 나서 내가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좀 내 주변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아무래도 좀 내 현재 익숙한 삶, 내 익숙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낯선 환경,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 여행 가면 저도 여기 아마 책에서도 나왔었는데 여행 가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절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좀 밤에 좀 늦게 자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빼미 흔히 말하는 올빼미족인데 여행을 가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원래 아침도 안 먹어요. 평소에는 절대 아침 먹은 적이 저절로 없는데 눈이 띄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이제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 거기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주는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왜냐면 그거 먹어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돈 낸 거니까. 그럼요. 드셔야죠.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다음에 그날의 스케줄 어디 볼 건지 다 이제 체크하고 계속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 호텔에 이제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근데 이제 그거죠. 여행을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이 여행지에 와서 내가 보고 싶은 그 어떤 뭐 풍경이라든가 내가 오늘 꼭 봐야 될 것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것만 생각이 온통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경비는 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먹고 자고 움직이는 거 그거 외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기존에 서울에서 그렇게 막 고민했던 문제들이 막 여행을 혼자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을까? 아, 별것도 아니네. 에이. 그럼 잊혀지는 거죠. 네,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이 교수님의 여행에서의 에너지가 팍팍 느껴지는데요. 예, 우리 여행에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엔 진통제에서 그다음에 영양제에서 아마 여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비타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책에 보면은 내용 중에 가벼워지기라는 편에 버리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벼워지기.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여행뿐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에 있어서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사 해보신 네, 경험 그렇죠. 있으시죠? 많이 했죠. 네, 요즘에는 포장 이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미리 짐을 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뭔가 필요 없는 짐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데 보면 깜짝 놀라요. 읽지 않았던 책들, 옷가지들을 정말 쉴 새 없이 며칠 동안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도 또 버릴 게 나오고 그 다음 이사를 갈 때 그 박스를 풀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또 그 다음 이사. 예, 가는 경우도 그거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1년간 안 쓰면은 이제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저자분께서 이제 그 142쪽을 보니까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버릴수록 좋은 것은 짐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도 그렇다. 네, 뭐 누구에게나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산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의 욕심이 새로 생긴다. 그리고 두 배로 늘어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바쁘게 뛰고 달린다. 여행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그 욕심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끊임없이 버리는 연습을 한다. 또 새로운 생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한다. 전 여기에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 그 규제를 들으니까 수도사들이 그 마음 내려놓기, 명상하기 뭐 이런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그 버려야지라는 생각들은 이제 이사할 때마다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게 우산 하나 집어넣을까 말까, 뭐 그 코트 하나를 더 추가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듯이 모든 결정을 하는데 이게 넣고 빼고를 고민하게 되는데 수도사에 또는 뭐 그 명상 이런 관점에서 여행을 보면 그 버려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여행 가서도 그냥 편하게 늦게까지 잠자고 아침도 거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여행이 아닐까.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또 외국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구경할 거 다 하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행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여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이 버리고 떠나기라는 것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세게 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가 더 얹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이 여행책을 읽으면서. 홍 교수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 또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려고 팜플렛이던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결국 모아와서 그걸 또 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가벼워지기에 대한 어떤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뭐 저도 절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배낭여행 다닐 때였고 이제 몇 년 조금 전이에요. 여유로워지고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다니는 여행은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롭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꼭 비워낸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것만 관련해서 차분히 보는 여행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은 이제 제가 한창 20대 때 식욕이 왕성할 때 식욕도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게 돈 모아서 이제 간만에 서유럽 한번 배낭 한번 해보겠다고 한 달 동안 돌아다녔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버리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아파트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자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 10년 동안 그냥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 이삿짐을, 물론 포장이사지만, 그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실제로 그 한 1년, 2년 동안 안 쓴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거 왜 집착을 가지고 왜 못 버리고 있었나.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근데 또 이사 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를 이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꼭 필요한 것 딱 몇 가지 외에는 다 불필요하구나.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안도 넓어지고 그리고 훨씬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굉장히 좋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예. 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인생에서도 정말 버려야 될 거, 또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면서 또 새로움을 담아낼 또 그 그릇의 공간을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뭐 여행 중에 또는 뭐 어떤 스승이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 뭐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깨달음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늘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이 책에서도 나왔던 굉장히 동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삶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서울이라는 좁은 이 무슨 동네에서 이렇게 복잡복잡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그것만이 최선이고 그것만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 많았는데 실제로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인종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아, 꼭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 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면 되는 거지. 이런 어떤 깨달음이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라고 그럴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나와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서는 한 말씀. 네, 저도 그 유사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을 또 확대시키고 또 하나는 확인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행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비행기를 띄워서 그 태평양을 건너가고 또 유럽까지 갈 때는 이론적으로는 그걸 다 압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저렇게 태우고 짐들을 저렇게 무거운 걸 싣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싣고 저 육중한 것이 어떻게 떠서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실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실제 그 하늘에서 떠서 가는 그 현실을 생각하는 거하고 갭이 굉장히 있지만 스스로 확인합니다. 공항에 딱 내릴 때.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영상으로 보면 뭐 유럽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떻고 이걸 많이 보는데 실제 우리가 현상에서 보는 거하고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갭이 우리가 더 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느끼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딱 깨닫고 느끼는 것 이것이 여행이 주는 굉장히 큰 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책에서도 아마 주는 메시지 중에 그런 점이 그냥 딱 느끼는 것, 딱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그 작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아프리카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정보는 TV에서 막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정말 좋은 프로도 많고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스웨덴에 어디가 무슨 뭐 어떤 정보가 좋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그 공기를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낯선 사람들하고의 삶을 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도 보고 이제 그런 어떤 체험 이제 그런 것이 여행해주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와 그 관련돼서 나의 뒤통수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의 눈을 보기가 어렵고 이런 것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와 다른 환경에서 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차이를 느끼는 것 이것이 나의 뒤통수나 나의 그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다른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직접 체감하고 체득하는 것, 이것이 여행의 진면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은 또 어떠세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일찍 했는데 직장 1년 차 때 24살 때 여수 향일암에 갔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타가지고 네. 붙었다라고. 여수. 네. 향일암. 예,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남해 바다도 정말 아주 아름다운데요. 이제 암자니까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행객도 많았는데 그 스님이 저희 일행한테 다가오셔가지고 그 향일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 바다의 근처에 있지만 바다 냄새가 나지 않는 신비로운 곳이다. 그리고 바닥이 거북 등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 그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고 그 위에 뒤에 보면 암벽이 있는데 암벽이 이렇게 박사모처럼 이렇게 평평한 돌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막 감탄을 하고 근데 감탄을 하고 있는데. 뭐 스님이 관광 가이드는 아니고 우리한테 저 바다를 보라 뭘 느끼냐라고 해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지금 저 바다가 평온해 보이지만 저 바다 속에서도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싸우고 다투고 먹고 잡아먹히고 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바다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저기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고 저쪽에서도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깨달음을 했던 거죠. 책에서도 저자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딱 그 느꼈던 어떤 그런 것에 자연 그 자체가 나의 스승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주인인 세상을 그런 세상도 있구나. 인간이 꼭 주인인 세상이 아니고 동물이 주인인 세상에 인간이 잠깐 가서 엿보는, 그러니까 동물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동물의 시간대에 맞춰서 인간이 움직여야 되는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TV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가고 싶더라고요. 어떤 세상일까? 정말 동물이 주인인 세상에 이렇게 손님으로서 내가 가서 그들의 어떤 행태라기보다는 행태인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그런 어떤 생활상 혹은 뭐 그런 자연의 상이라든가 자연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껴보고 싶은. 이 책에 주로 보면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좋은 데나 또 후진국, 개발이 좀 덜 된 데죠. 후진국이라기보다는 그런 나라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은데 그 동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좀 많고 문화가 약간 서구 기준으로 우리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소득이 우리보다 낮다, 또 서구화가 덜 됐다, 뭐 기계 문명이 덜 들어갔다 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세계, 그 동물이 주인이듯이 그 사회, 그 국가에 그 사람들이 비록 소득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우리가 여행자로서 또 봐야 되는 그냥 그런 그런 태도도 좀 좁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기준으로 생각이 바라보는 게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정글의 법칙을 보면 이제 그 출연자들이 너무 고생해서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몇 해 후에 다시 합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 자연 속에서 고생은 했지만 느낄 수 없는 뭔가 희열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굶고 고생하는데도 다시 합류하는 거 보고 저도 한번 다시 그러한 이제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보고 싶다. 그런 것은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등산할 때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걸 험하게 어렵게 그 등산할 때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지나면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또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의 좋은 추억, 아팠던 추억이지만 중독성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책의 밑줄 짝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낭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먼저 홍 교수님, 어떤 구절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그 여행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길은 학교였고 여행은 공부였다. 여행이라는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줄고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커졌다. 아무리 물을 줘도 변함없던 콩나물이 어느 순간 불쑥 자라는 것처럼
한참 만에 돌아보면 내 마음도 쑥쑥 자라 있었다. 이 구절이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어떤 의미가 또 교수님께 다가왔는지. 자식들을 키우거나 내 스스로 내가 커야지 발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측정하고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성적 하루하루 한 분기 뭐 한 번 시험 이것으로 자꾸 다그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게 불쑥 커 있는 그런 자식 우리도 모르게 불쑥 커 있는 우리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마 진리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이하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여행 에세이에서 느껴봤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는 19번째 진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을 좀 많이 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여행하면서 만난 충격은 이런 것이었어. 돈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이야. 집값이 내려가든 오르든 증시가 널뛰기를 하든 말든 지족자부를 몸소 보여주는 무림의 고수들이 세계 곳곳에 있더라고. 그들에게 있어 성공의 그림은 참 다양했어. 라오스에서 만난 친구의 꿈은 라오스의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NGO를 만드는 것이었고 나미비아 흰바족 아가씨의 꿈은 소를 많이 갖는 거였어. 모로코 페즈의 시장에 있는 할아버지의 꿈은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일을 하는 거래.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렇지 않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야. 뭐 부연 설명 안 하셔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좀 감동이었고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25쪽인데요. 예, 그 챕터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첫 번째 챕터더라고요. 물론 나머지 챕터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첫 번째로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나에게 끌리는 길이 있으면 잠시 그 길을 걸어보자.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헤매고 많은 길을 돌아와야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질문을 또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말 우리 그 디디과 학생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 뭐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든가 다양한 구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이버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기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구절을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가다가 길을 잃어도 괜찮다.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뭐 이런 내가 사이버대를 다니면서 나만의 어떤 적성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나이를 잊고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여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깨달음처럼 길을 잃어도 괜찮다. 도전해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해주신 따뜻한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낭독해 주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안녕 여행을 읽다 보면 작가는 정말로 많은 곳을 두루두루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책에 보면 또 소개가 안 된 곳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 꼭 가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되는 곳,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또 뭐 정말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죠. 시간과 뭐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프로를 보니까 스페인 관련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페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우디 그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보기만 하지만 사실은 직접 가서 그 안에 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TV로만 봐도,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멋있는 정말 천재적인 그 작가의 작품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싶고 또 스페인의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가 또 그런 좋은 풍경들도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캐나다 퀘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라고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캐나다 하면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네. 또 캐나다 영어 강사가 요즘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영어하고 프랑스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초에 그 프랑스계 사람들이 퀘벡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퀘벡이 뭐 캐나다 안에 작은 프랑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분위기고요. 또 요즘에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로 합병이 됐는데 크림반도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한 60% 이상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퀘벡에서도 실질적으로 분리 운동이 수차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분리돼서 프랑스로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퀘벡을 알면 알수록 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 또 자연 경관적으로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퀘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 전공과 관련해서 뭐 경제나 경영이나 관련해서 동남아시아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을 더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오스라는 지역을 한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5번, 6번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라오스가 우리나라와 반대로, 그러니까 섬나라와 반대로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사방이 전부 다른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그 전략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모든 물건들이 다 육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쪽에, 뭐 미얀마 쪽에 타일랜드,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이런 접경 쪽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 전반적인 그런 그 해답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다양성을 경험하려면 그런 나라를 특히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또 이런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은 자연을 즐길 수도 있으시고 실제 우리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추천도 드리고 싶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가고 싶으세요? 네. 라오스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짧고 쉽게 편안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정말 한 번에 휙 읽게 굉장히 편안해서 좋았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 여행과 꼭 항상 연결되는 음식의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여행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신다면 혹은 또 맛없는 음식도 괜찮고요. 우리 홍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외의 음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헝가리에 가면 혹시 굴라슈라고 스펠링은 뭐 L자를 쓰는데 구야슈 또는 굴라슈라고 그럽니다. 그 서유럽에 가면 한국적인 음식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서양 음식을 먹다가 뭔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의외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굴라슈라는 것을 추천을 받았어요. 먹었는데 우리나라 찌개랑 똑같습니다. 무슨 찌개예요? 그냥 뭐 김치찌개, 김치 같은 뺀 그런 그 찌개랑 똑같습니다. 김치만 그래요? 뺀? 네. 그냥 뭐 김치찌개 찌개도 찌개? 네, 하여튼 그 굴라슈 굴라슈를 먹고 되는데 이런 것을 그 먹어서 적어놔야 되겠어요. 지금도 항상 그쪽에 가게 되면 혹시 헝가리에 구야슈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니 근데 김치가 빠진 김치찌개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여행을 하시면 다 그걸 이해하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를 제가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가 이제 굉장히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특히 이제 그 터키 가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더니 터키를 가면 이거를 꼭 먹어봐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고등어 케밥을 꼭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어 케밥? 일단 고등어 하면 비린내가 연상이 되고, 이제 케밥은 대충 어떻게 이제 말아먹는 건 제가 아는데, 무슨 고등어 케밥 맛있다고 난리야?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음식을 뭐 먹을까 하다가, 찾아보다가, 맞다. 고등어 케밥을 먹어보라 했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광장에 가서 그거 사서 먹어봤어요.
직접 이렇게 고등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직접 해주거든요. 그 가격도 별 비싸지 않고.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맛있어요?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예.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갖고 예. 그 혼자서 우적우적 써가지고 다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터키가 진짜 가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케밥, 이제 흔히 말하는 케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아리 케밥이라든가 뭐 이런 고등어 케밥이랑 되게 다양한 뭐 치킨도 뭐 우리 요즘 서울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학로에 가면. 근데 직접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 치킨 이렇게 위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직접 깎아서 치킨 케밥 같은 것도 즉석에서 해주시고 그런 어떤 케밥류의 어떤 음식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입맛에도 맞았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쉽게 뭐 햄버거 대신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 동북부 예. 메인주 아시죠? 네, 예. 네. 그 가장 제일 꼭대기에 위에 있는 있는, 데인데 예. 동쪽이니까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과 이제 접해 있어요. 보통 미국은 대륙이어가지고 평지예요. 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동쪽은 산도 있고 강도 바다도 있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맞아. 그런 느낌에서 네. 사람들도 캠핑도 많이 가는데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때 메인주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항구 쪽에서 랍스터를 와, 좀 네. 거하게 한번 제대로 이제 드셨군요. 네, 방학이니까 한번 크게 제대로 먹었는데 네. 앞치마 메고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그 망치로 두들기면서 그 먹었던 기억이 나는. 사진 찍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 문제는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릴 텐데 그때는 분명히 찍긴 찍었죠.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영덕 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동해에 있는 랍스터. 그 나라의 전통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맛이거든요. 좀 맛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먹어봄으로써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개 중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먹다가 보면 운 좋게 진짜 맛있는 거를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우연하게 시켰는데 굉장히 맛있는 걸 먹게 된 경험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네.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역시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인 것 같아요. 저. 여수. 예. 제가 여수 갔을 때 이제 터미널 근처에 약사님께 어느 식당이 맛있냐고 했더니 뭐 비싼 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약사님 드시는 저렴한 데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아 그럼 저 터미널 뒤에 있는 기사식당에 가라고. 기사식당 맛있어요. 기사식당에 네. 갔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그 시절이나 지금이랑 밥값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했는데 뭐 생선, 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젓갈, 반찬들이, 김 네. 구운 거 밑반찬 나중에 종류라도 맛있죠. 네. 누룽지까지 정말 한정식 지금 한 1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었는데요. 그때가 최고 맛있었. 아마도 선진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개발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 음식이 맞지 않을 때는 패스트푸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시든지 정한되면. 그다음에 차선책은 그 나라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값싸고 괜찮은 음식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는 그런 길거리 음식을 위생 문제만 크게 걱정 안 하면 아마 크게 실수하지 않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새록새록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마구마구 막 솟아나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곳을 돌아다녔던 그리고 소개를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 마지막 어떤 그 소감이라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추억에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앨범 잘 안 보잖아요. 어디서 이제 앨범 찾아가지고 예전에 배낭여행 갔던 사진들 봤는데 뭐 제 모습 풋풋했던 제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지만 보니까 사진에 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블로그에 다 올려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그 사진 보며 우리 그때 추억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고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이제 출판에 대해서 좀 접근성을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자는 좀 우리하고는 먼 세상 사람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 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그러한 그 사진이라든지 글들을 이렇게 이미지 중심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면은 본인만의 특색이 있는 에세이 책을 출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치 있는 최 교수님께서 이런 창업 아이템까지 주셨는데요. 직업병이네요. 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아까 추천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다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은 사실은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이 책이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미지로 많이 어필을 하고 또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미지가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그 이미지들을 넣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마 마땅치 않아서 이제 그냥 여행지에서 찍은 자기가 인상 깊었던 이미지들 이렇게 삽입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뭐 길을 잃어도 괜찮아 뭐 이런 주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행에서의 제가 인상 깊었던 이미지들을 촬영을 해서 그 챕터와 맞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굳이 물론 글은 짤막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 책 여행에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또 여행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교수님은요? 네, 저는 여행책보다는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우리 인생같이 이 여행 자체가 20년에 걸쳐서 쓴 것인데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20년 뒤에 이런 책이 또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여기에서 저자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도 하나 우리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20년 뒤에는 또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까 하는 그 두 개를 기대하게 하는 책인데 굉장히 디지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서나 읽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그냥 손 닿는 대로 탁 펴가지고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책 구성 자체가 여행을 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20년 후에 또 이런 책을 한번 기대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또 책을 통하여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했는데요. 저도 이 대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톨스토이가 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행이 가르쳐 주었다. 지금까지 최지영의 안녕 여행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해외 재학생으로 구성된 온북TV 통신원들이 보내는 지구촌 책 소식 엔딩 화면으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북 해외통신원 조세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언스 앤 노블스 서점입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체인 서점이고요. 사실 이 서점을 제외하면 다른 서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20마일 정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서점의 금주 베스트셀러 한번 같이 구경하도록 가시죠. 온북TV와 함께하는 책 소식,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북TV 조세인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